기후미식회 떡공의 명인 행궁다과의 김수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 봄에 뵙고 네. 이제 여름 끝나고 뵙는데 여름 많이 더웠죠, 선생님. 올여름에 많이 더웠죠. 그래서 네. 저는 행궁다과 하면은 떡이나 어떤 이런 전통 다과인데 무더울 때 사람들이 여길 많이 갔을까 싶었어요. 어땠나요? 그러셨어요? 여름에는 우리 제일 더울 때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빙수인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는 그래서 저는 빙수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들 찾아갔겠네요. 네. 그리고 덕분에 팥빙수 드시러 오시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팥빙수도 또 떡처럼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팥을 제가 이렇게 직접 삶아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집 소문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며칠 네. 전에 오셔서는 드디어 소문이 나버렸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리가 없을 때도 있고 가끔 맞아요. 그래서 알려주면 항상 네네네.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기 맛있는 집은 꼭 가면은 이제 유명해져요. 언제고 한 번은. 감사할 일이죠. 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선생님 또 떡을 알리느라 많이 네네네.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물론 이제 수업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일이긴 한데 경기도에 온라인 포털 지식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온라인 강사로 선정이 돼서 오.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아마도 한 10강 정도로 해서 올해 연말 11월 말이나 12월 정도면 아마 업로드가 될 걸로 보고요. 내년쯤부터서는 누구라도 경기도에 계시는 분 누구라도 떡을 이제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든 온라인 포털 네네. 지식 사이트인데 네네네. 거기에 떡 만드는 걸로 온라인 강사를 네네네. 이제 10회 정도 네네. 영상 촬영을 해서 네.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행궁다과에서 선생님 사업도 하시는 건데 네. 사업 기밀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업 기밀을 지금 공개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 별로 기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그래요. 이게 만드는 방법 다 알아도 참 이상한 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이제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러시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저 수업해요, 수업하러 오세요, 이러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찾아와서 저 이거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수업을 따로 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 레시피를 다 공개하고 저희가 다 알아도 똑같은 손맛이 네. 안 나니까 선생님 자신 있게 다 공개하시는군요. 예, 지금 아직 아까 최숙자님도 아직 무덥습니다 네. 그랬는데 가을이라고 하기는 아직 좀 덥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저는 더울 때는 떡을 잘 안 먹게 되는데 네. 이럴 때 여름 가을 사이에 먹는 떡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여름 떡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증편이 있는데 이 증편 하면은 또 생소하게 들으실 분들도 계시고 저거 기정떡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네, 하고 네. 술떡이고 이래요. 그래서 네. 증편은 이제 한자로 증편이고요. 보통은 기정떡이라고 하고 그냥 쉽게 술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기주떡 기장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많이들 해 드시죠. 증편을. 네. 그래서 네. 저희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큰 떡공장이 있었는데 네네네. 김포 살 때 거기 간판이 광양 기정떡 이렇게 해가지고 광양이 굉장히 유명한 대규모 공장에서 맞아요. 기정떡을 네. 만들더라고요. 이게 술떡 일종의 네네네네.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더 먹었겠네요. 이 여름하고 가을 그렇죠. 사이에. 아무래도 막걸리를 넣어서 발효를 하는 떡이라다 보니까 네. 발효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온도 이 온도가 여름에는 그냥 실온에만 놔둬도 발효가 되는 정도니까 여름에 떡을 좀 많이 해 드셨을 것 같아요. 기정떡. 네. 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이게 더울 때 기정떡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백설기는 더울 때는 좀 텁텁하거든요. 근데 맞다. 여름에 떡이 아무래도 좀 상할 염려가 있어서 네. 떡을 이제 많이들은 안 해 드시긴 하는데 이런 증편이나 이런 떡들은 그냥 여름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생각나는 떡들이기도 하고요. 약간 새콤달콤해서 많이들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막걸리를 넣는다고 네네네네. 선생님 그러셨는데 이게 증편에도 어떤 술이 들어가냐에 따라 맛이 좀 네. 달라질까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요게 이제 발효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안에 이제 그 효모가 살아 있어야 이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술은 그냥 막걸리를 넣고 그 안에 이제 쌀에다가 뭐 이제 다른 재료를 섞어서 그 맛을 좀 달리하고 요런 게 더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달리 다른 재료를 섞는다고 하면 네. 뭐 색깔이 예쁜 걸 넣는 네, 건가요? 색깔을 하기도 하고 안에 내용물을 넣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기존에 하얗게 만드는 그런 판으로 하는 판 증편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저희 공방하는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예쁜 떡들을 원하니까 네. 조그맣게 해서 방울 증편이라고 해서 그 방울 증편 위에다가 예쁘게 꽃이나 아니면은 뭐 허브 종류 이용해서 예쁘게 술을 놓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게 해서 절편으로 꽃을 아예 만들어서 위에다 꽂아 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그 꽃을 만들어서 꽂아놓은 네. 행궁다과 증편을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아마도 진짜 그 증편은 저 말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네,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네. 그리고 또 SNS 보니까 증편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네네네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증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절편 그냥 떡을 밀어서 그 떡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쫀득하니. 정말요? 네. 그런데 이 증편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판 증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판에다 네. 좀 얇게 얘를 그 쪄낸 다음에 샌드위치 식빵처럼 네모나게 썰어서 잘라서. 양쪽에 이렇게 그 가운데다가 이제 뭐 샐러드나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것들 넣고 양쪽에 그렇게 샌드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그런가요? 식빵보다는 조금 더 식감이 또 다르니까 음.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밀가루 소화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렇죠. 이게 좋을 네네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증편하면은 끈끈할 것 같은데 네. 탄성이 있고 끈끈할 네네네. 것 같은데 이 샌드위치를 만들면 끈적끈적해지지 않나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음. 요게 그 말 그대로 탄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새콤달콤한 그런 맛들도 있고 그래서 빵하고는 또 다른 식감 또 재밌게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샌드위치를 사실은 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네, 누군가가 네. 이제 그 증편을 쪄서 만들어서 해야 만들어서 되는 해야 그런 되니까. 상황이니까 네. 아, 그렇지만 증편으로도 샌드위치를 그렇죠. 만들 수는 좀 있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이탈리아 빵 비슷한 맛도 날 네. 것 같고. 그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여름, 가을 사이에 증편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 네네네네네.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이거를 그렇죠. 먹게 되는데요. 네. 옛날에는 아무래도 여름에 더 많이 먹었을까요? 네,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 증편을 먹고 싶어서 겨울에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랫목에 이렇게 덮어놓고 발효를 시켜서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쉽게 하려면 그냥 여름에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일부러 불을 지피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래서 주로 여름에 먹는 떡으로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네. 막걸리에 그냥 상온에 놔둬도 네. 한여름엔 발효가 그렇죠. 쉽게 되니까 네, 네, 증편 네. 만들기가 좋았을 네. 거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밥통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전기장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온도를 올리려고 맘만 먹으면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기후미식회 쭉 들으시면서 뭐야 답이 그러면은 증편이야 하고 헷갈리실까봐 다시 퀴즈를 말씀드리면요. 가을 맛은 땡땡에서 오고 땡땡 맛은 솔레음에서 온다 그랬죠. 솔잎과 함께 찌는 떡입니다. 한가위 때 많이 먹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증편 얘기를 했고 2부에서는 또 다른 떡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1번 증편, 2번 송편.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할 때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후미식회 떡공예로 우리 떡의 맛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김수영 행궁다과 대표님과 여름 대표떡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2부에서 가을 대표떡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떡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김수영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비틀즈의 노래죠. 오블라디 오블라다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오늘 기후미식회 1부에 이어서 떡공예로 우리 떡의 맛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신 김수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쉬는 시간에 음악 나가는 동안 선생님 영상을 저희가 좀 봤어요. 그런데 그 지식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가요? 경기도의 그 온라인 포털 사이트라서 그냥 네. 지식 검색하면 아마 그냥 다-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마 그거를 이제 수업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인임을 아마 인증해야 네,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 아직 사실은 해보지 않아서. 아, 네. 선생님 강의 영상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네네네. 거죠. 네네네. 아, 지금부터 촬영하면 아마 그 연말쯤 열 들어갈 것 편이 다 같아요. 올라가는. 네네네.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일부에서 그거를 본다고 해서 네. 그 실력을 똑같이 할 수 없을 테니까 아, 네. 그냥 안심하고 기밀을 다 공개하신 거냐고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보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떡제조 기능사 그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거를 보고 그 합격을 했다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진짜요? 저희 가게 찾아와서 뭐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능력자들이시죠. 사실은 그거 보고 이렇게 합격을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쵸. 그거 다 그 수강료 많이 내고 학원 가서 따로 배우고 그러면서 네네네네. 시험 보던데. 아, 정말 낱낱이 다 공개하셨군요, 선생님. 비법을 전부 영상에 이 담으셨군요. 시험 과정이니까 그거는 다 똑같이 하는 거라서. 아, 연습하는 그대로 하는 거. 분들이. 네네네. 참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그 오늘 1부에서 드린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떡 이름 맞히기였죠, 오늘. 이 떡과 관련해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 맛은 땡땡에서 오고 땡땡 맛은 솔레음에서 온다. 솔잎과 함께 쪄서 송병 또는 송엽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름을. 이 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증편, 2번 송편.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아마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2번 송편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1부 내내 증편 얘기를 네. 했는데 아 이러다 진짜 증편 보내실라 하고 제가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2258님이 추석 때 송편 빚기 힘들어요.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 바로 만들어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셨는데 요새는 송편 집에서 많이들 안 빚죠. 이거 힘들어서. 그렇죠. 네.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해놓고 그냥 식구들이 많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을 사와도 그것도 못 먹고. 다 못 먹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냉동실 들어가고 이거 한꺼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옛날처럼 네. 사람이 많지가 맞아요. 않고 네. 그래서 한 서너 명 먹을 거를 또 집에서 만들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송편 얘기는 아닌데요, 선생님. 1636님이 쌀 소비하기에는 떡이 참 좋은데 떡 하는데 공임이 너무 비쌉니다. 조금 저렴하게 할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떡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인건비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공이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말하자면 핸드메이드니까 이거를. 그렇죠. 네. 그냥 아, 쌀가루만 사다가 네. 어찌 제 영상 보시고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집에서 쪄서 먹는. 네. 네, 맞아요. 그 대량으로 생산해서 저렴한 떡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또 네. 우리가 먹어보면 입맛은 또 우리가 있잖아요. 네.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사 먹어보면 또 맛은 없다고요. 그런 게. 네, 쌀을 들고 방앗간에 가면 공임이 비싸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앗간에서 차라리 쌀을 1kg를 사세요. 쌀가루를. 그래서 그 쌀가루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요. 네. 네. 선생님 화전놀이 떡공방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네네. 선생님 검색하면. 영상이 다 네. 나오는 거죠. 그 영상 보고 자격증 따신 분도 있다는데 집에서 만드는 떡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402님이 이번 추석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 데리고 부모님 댁을 방문합니다. 우와. 와, 이게 무슨 부담이야 도대체. 사실 결혼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엄청 긴장되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결혼하신 모든 인생 선배님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잘할 수 있겠죠?
환절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미리 메리 추석입니다. OBS 잘 들을게요 하시고 선생님께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요번에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떡 선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추석에 선물하기 좋은 떡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만개떡, 쑥떡, 영양떡, 떡 종류는 많고 어렵네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떡이 지금은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쩔지 모르는데 사실은 떡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직은 더워서 네. 분명히 바로 드시지 못하면 냉동실에 넣으실 건데 그 냉동실에 꺼내서 드실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떡을 종류 막 많이 해서 하지 말고 비싼 떡을 조금 가져가면. 그죠. 몇 가지만 그냥 네. 이렇게 조금만 그 자리에서 드실 수 있을 만큼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요즘 저희 가게에서 만약에 네. 저한테 오신 손님이라면 네. 요즘 도라지전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라지전과, 육포 뭐 요걸 내 가지고 저 추석 선물 그다음에 어른들한테 인사 가신다는 분들 뭐 많이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꼭 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떡은 그렇죠. 예쁜 떡 맛배기로 조금 네, 넣고 몇 가지만 넣고 도라지 전과 네, 육포 보관이 가능한 이런 걸로. 아, 보관이 네. 가능한 걸로.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1402님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절한 질문을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싸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2870님, 한동천님은 송편 너무 좋아하는데요. 만들어서 쪄서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출출할 때 후라이팬에 기름 조금 두르고 익혀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셨는데 저는 냉동실 들어갔다 나온 떡은 맛이 없더라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 해도 네. 일단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첫 맛하고는 많이 좀 맞아요. 달라요. 사실은 예. 맛이 떨어져 있는 게 맞아서 좀 전에 그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 지져서 후라이팬에. 드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쪄서 드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자체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많이 보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떡 명인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떡은 너무 많이 준비해서 막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는 것보다 조금씩 그때그때 먹는 게 네. 제일 맛있다. 그리고 송편 하면은 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클 때도. 송편을 잘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 그 다른 떡보다 왜 송편을 네. 가지고 그랬을까? 백설기를 잘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이 왜 송편을 가지고 유난히 이랬을까요? 그만큼 아마도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딸은 아마도 미스 코리아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따님은 근데 선생님 되면 따님도 미인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정성을 많이 들여서 가을에 네. 또 차례상에 올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음, 아무래도 해꼬식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네. 가장 좋은 음식 준비해서 이제 차례상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햇곡식으로 네. 처음 만드는 송편. 그리고 예전에도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노비 송편이라는 게 네네네. 있었다고요. 노비 송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송편은 우리 그냥 생각하면 가을에 추석에 먹는 게 송편이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음력으로 2월 1일을 중하절이라고 해요. 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음, 그 철이라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이제 노비들한테 각 나이 숫자대로 큼지막하게 그 송편을 빚어서 나눠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비들의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 우리 1년 농사를 잘 잘 지어보자. 지어다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송편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비 송편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3616님이 아까 우리 그 예비 신랑님 1402님께 화이팅 문자 보내셨네요. 예비 신랑님 너무 쫄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결혼 선배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네네네. 하는데 제가 그걸 안 믿는 이유가 대구 경북이 대표적인 미인들이 많다는 지역이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거길 가면 왜 송편을 왜 저렇게 빚지 하는 결코 예쁜 딸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모양이던데 미인은 많잖아요. 그게 뭐 UFO처럼 빚는다고도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그 지역마다 이 송편 모양이나 재료가 다를까요, 선생님? 맞아요. 송편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 이북 쪽에서는 좀 약간 큼지막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평안도의 어느 해안가에서는 조가비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조개가 수확이 좀 많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 조가비 모양을 빚었다는 그런 네. 말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로 가면 강원도 송편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손가락을 꾹 눌러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감자나 뭐 네. 도토리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네. 수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그래서 이제 감자 송편, 도토리 송편 뭐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로 오면 그 모양이 좀 되게 앙증맞고 조그마해져요. 그렇죠. 작아져요. 네. 되게 예쁜 모양을 이쪽 경기도 쪽에서는 많이 만들죠. 추구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쪽에 가면 이제 호박 송편이 좀 유명했다고 해요. 단호박을 넣어서 그냥 노랗고 예쁜 이제 이런 색깔을 내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라도 쪽에 가면 모신잎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모신잎 송편 지금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신잎 송편으로 네. 하고 하면서 특별히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지금 맛있다고. 이제 영광 쪽에 가면 모신잎 송편 뭐 거의 뭐 단지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렇게 이제 그 나오는 특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들도 조금씩 다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어릴 때 강원도 송편 이거 먹어보고 네. 감자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꾹 네네네네. 눌러 이걸 왜 송편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의아했는데 네네네. 그 지역에 송편이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모양이 다 다른. 네,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떡국떡을 보관할 때는 밀봉이 관건인데 식용유를 바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떡국 맛이 그닥입니다. 떡국떡은 갈라져도 그러려니 하고 해동할 때 찬물에 담궜다 드시면 됩니다. 해서 아니 왜 떡국떡 얘기를 갑자기 하시지? 하고 보니까 그 위에 밀라노 3580님이 쌀 소비 얘기 끝에 가래떡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으니까 조금만 사거나 그때그때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떡국떡 사고 남은 걸 얼려두었는데 안 갈라지게 할 수 있나요? 그랬어요. 선생님. 떡 역시 보관이 다들 큰 궁금증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떡국떡은 우리 아무래도 그 설날 뭐 이럴 때는 떡국떡 많이 네. 들어오기도 하고 네.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사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거 남아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공기랑 접촉을 해서 그게 이제 냉동실에서도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공 포장을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고 네. 그렇지 않다면 랩으로 그냥 꽁꽁 묶어서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송편을 다들 깨송편을 좋아한다고요. 뭐 강진성님 깨 들어간 송편 좋아하고 추석 때 많이 먹습니다. 그러셨고요. 5469님은 저는 원래 깨 있는 송편 좋아하는데요. 콩도 좋아하긴 합니다. 다 좋아하시는 거네요. 5469님. 그리고 차지연님이 어릴 때는 깨 송편이 제일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콩이 맛있어지네요. 입맛도 변하나 봐요.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는 깨가 아닌 다른 송편은 절대 못 먹었어요. 먹고 뱉었어요. 어릴 때.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저도 콩이 맛있네 그렇게 되는데 이 선생님은 송편 하실 때 보통 안에 뭐를 넣으시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깨죠. 깨. 깨를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수업하다 보면 깨 송편 하다 보면은 자꾸 터트려요. 맞아요. 자꾸 터져요. 터지고 그 가루가 겉에 막 묻어나고 묻어요. 뭐 맞아요. 이래요. 안 그래서 이뻐요. 예. 저도 가끔 이제 앞에서 시연하면서 저도 한번 손에 힘 조절 잘못해갖고 터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물론 깨송편도 하기도 하지만 그 녹두를 그 소를 만들어서 녹두를 네.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콩도 쓰고 콩도 이제 까만 콩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낭콩 같은 게 해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노란콩 해콩 나올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그래서 네. 그 해콩 사다가 쪄서 하면 그런 콩들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밤을 소로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돈부 예전에는 이제 커피팥이 많았는데 요즘은 커피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거의 돈부인 것 같아요. 돈부, 녹두, 뭐 깨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도 깨송편 제일 좋아해요. 네. 시연을 하시는데 네. 터졌을 때 좀 어느 날 터져가지고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저는 그 터지지 않는 터져도 티가 나지 않는 살짝 녹두 같은 돌려서. 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녹두도 맛있죠. 네, 녹두 맛있어요. 3698님이 저희 본가와 친정은 양쪽 다 송편을 안 합니다. 항상 시루떡만 상에 올려요. 아, 네. 송편이 먹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 차례상에 시루떡을 올리는구나. 네. 3698님 혹시 본가와 친정의 고향이 어디신지 본 적이 어딘지가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이것도 지역 풍습일 수 있는데 그렇죠? 송편 안 먹는 거. 그렇죠. 차례상 올리는 거는 그 예. 집안의 이제 가풍이라고도 하고 뭐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송편을 올려요. 그냥 밥 대신에 송편으로. 밥 대신에요? 올리더라고요. 네, 저희 친정은 밥도 올리고 송편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쪽에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그냥 송편 하얀 송편만. 송편으로 네. 그 밥 대신에 그렇게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에 따라서 송편이 이렇게 안 퍼졌었다고 옛날에는 안 하는 지역도 있었다고 그 얘기도 얼핏 네네네네. 들은 적이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 시루떡. 네, 선생님 그 이 질문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꼭 드리고 싶었어요. 송편하고 바람떡이요. 네.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왜 송편이고 이건 왜 바람떡이지? 송편하고 바람떡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람떡은 이미 쪄진 떡, 절편떡을 갖다가 만드는 거고요. 가운데 이제 보통은 앙금을 넣어서 네, 네. 찍어내는 게 바람떡이고요. 송편은 그냥 익반죽을 해서 익지 않은 반죽 상태로 만들어서 쪄서 먹는 게 송편이에요. 아 순서가 다르구나 네네네. 이게. 네. 추석 때 선생님 떡 찾는 분들도 많고 네. 정과 네네. 찾는 분들도 많고 바쁘실 텐데요. 네. 가을 행사 준비도 많으시죠. 그렇죠. 네. 이제 행궁동 쪽에 이제 가을이 되면 수원을 대표할 만한 뭐 수원문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쇼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행궁동 안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행사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만큼 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가게가 바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미뤄왔던 수업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부에. 그래요. 저희 행궁다가의 김수영 선생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궁금하신 분들 화전놀이 떡공방 검색하시면 선생님 떡 만드는 과정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덜 바쁘실 때 또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